그녀의 성적 과거에 대한 12가지 위험 신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 과거를 축소하는 방식, 이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청교도적인 판단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녀의 심리적 패턴과 행동 흔적, 즉 그녀의 과거가 조용히 남기는 흔적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깊은 후회에 빠질 때까지 이러한 위험 신호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 이후로는요,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은요, 이건 경험 많은 남자조차도 간과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모든 것을 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첫째, 그녀는 항상 교훈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적 과거에 대해 털어놓을 때, 만약 그럴 기회가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 패턴에 주목하세요. 그녀의 이야기가 항상 짜릿한 모험, 드라마틱한 밤, 금기시된 불륜에 대한 이야기일 뿐, 거기서 그녀가 배운 교훈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결과를 낳는 결정의 역사라기보다는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여긴다면 그녀는 깊이 성찰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찰이 없다면 성장도 없을 겁니다. 과거가 몇 번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기억을 되짚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겪고 있는 걸까요? 둘째,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농담을 합니다. 유머는 특히 해결되지 않은 습관을 가리는 데 사용될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야 하는 행동, 즉 섹스 후 몰래 빠져나가거나 같이 잤던 남자들을 무시하거나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쓰리섬에 대해 웃는 행동을 끊임없이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향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육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통제력이 있다고 느꼈던 시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 실제로 얼마나 변했을까요? 셋째, 그녀는 전 남자친구들과 여러 번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의에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 개의 첫 경험, 이정표를 거쳤다면 그녀가 사랑했던 첫 남자, 그녀를 부수었던 첫 남자, 그녀가 진심으로 신뢰했던 첫 남자, 그녀가 마음을 연 첫 남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다른 이름으로 계속 듣고 있다면 그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적 시작점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그녀의 연애사를 재부팅하는 그녀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설정은 잔해를 남깁니다. 그녀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였다면 그녀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만큼 오랫동안 어떤 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주하지 않는 남자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아래에 기준을 입력하십시오. 누가 기준을 높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요점. 그녀는 모든 것을 유해하다고 쉽게 낙인 찍지만 여전히 그것들에 끌렸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불륜이나 관계를 유해하다, 혼란스럽다, 그냥 육체적이다 라고 자주 표현하면서도 어조가 거의 애정어린, 심지어 방어적인 수준이라면 그녀는 여전히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하다 라는 단어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혼돈이 자신에게 강렬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걸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열정과 깊이를 혼동합니다. 만약 그녀가 과거의 혼돈을 쫓았고 여전히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그녀의 다음 아드레날린 분출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함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녀는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완전히 입을 다물거나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와 같은 상투적인 말로 무시한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장은 대개 맥락과 함께 옵니다. 그녀가 이미 노력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회피는 치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치심이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취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섯 번째 요점. 그녀는 마치 의무적인 것처럼 자신의 자유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거침없는 캐주얼 섹스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시기를 고귀하게 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여성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또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녀는 그저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선택들을 합리화해야 했던 걸까요? 이는 실험을 해본 사람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시기를 선언문처럼 만들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필요했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정당화 없이는 후회가 너무 커서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7번째 요점. 특정 이름이 언급될 때 그녀의 바디 랭귀지는 변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특정 이름이 언급될 때 과거의 남자,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 심지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그녀의 얼굴이 변합니다. 머뭇거림, 눈빛의 깜빡임, 말투의 미세한 변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에너지의 흔적을 남깁니다. 과거의 누군가가 그녀의 신경계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은 유령과 같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다른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맡겨져 있다면 당신은 그녀와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 8. 그녀는 모든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밀함을 마치 호텔처럼 걸어 다닙니다. 제대로 짐을 풀지도 제대로 묵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가볍게 지낼 수 있다고 자랑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위장한 감정적 거리두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성적 경험을 여러 번 겪은 여성은 종종 필요에 의해 무감각해집니다. 그 무감각함은 쿨걸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상황이 진전되면 그녀가 감정적 무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피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게임에서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나중에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요점. 그녀에게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는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계속해서 누구를 선택하는지입니다. 그녀가 끌리는 유형의 남성들, 즉 감정적으로 부족한 창의적인 사람, 혼란스러운 알파형, 연쇄 파티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들으면서도 그녀가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사람들은 마지막 남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욕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그 에너지에 끌렸던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자극을 갈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안전한 선택지로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차분해지면 당신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당신은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10번. 그녀의 이야기에는 여성의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털어놓을 때마다 그 이야기는 게임 속 인물, 거짓말쟁이, 조종자 또는 감정적으로 성장이 제한되었던 남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데 그녀는 그저 눈을 크게 뜬 방관자였을까요?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기 성찰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성장하는 여성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만약 그녀가 나는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와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편집했을 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비판할 줄 모르는 여성은 대개 현재의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70번. 그녀는 명백히 일방적이었던 일들을 미화합니다. 가끔 가장 큰 단서는 그녀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상황들을 마치 마법처럼 묘사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한 적이 없었던, 남자와 함께했던 그 여름이나 데이트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만남을 회상하며 그리움에 젖어 있다면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인 관계를 미화하는 것은 감정적 결핍과 깊이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열정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모든 것이 건강해졌을 때 그녀는 무엇을 갈망할까요? 12번째 포인트. 그녀가 생각하는 마무리는 대화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누군가 관계를 어떻게 끝내느냐는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에게 희미해진 인연, 사라진 연인, 또는 그냥 시들해진 일이 길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현대식 데이트가 아니라 감정 회피의 한 양상입니다. 명확성이나 마무리를 추구하지 않는 여성은 불편한 진실에 맞설 도구나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그녀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그녀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피는 그녀의 과거에 여전히 그녀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령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유령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